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가 전쟁이 일어나고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 앞에 등잔과 같이 흔들릴 때 주신 말씀입니다. 흔히 국제 간에 분쟁이 생기고 전란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손쉽게 힘의 관계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머리는 누구고 그 힘의 중심이 어디인가 하는 것에 감각을 곤두세웁니다. 세상 통치자들이 일상적으로 일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를 비판합니다. 그렇게 따져봐야 고작 외세의 의지에 휘둘릴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트럼프에 휘둘려서 아무 성과 없이 허무하게 남북이 맞이했던 좋은 시간을 그냥 보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런 힘의 관계에 매달리지 말아라. 누구 머리가 누구 머리고 이런 거 따지지 말아라.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3.1절 102주년을 기념하는 예배인데 당시에 우리 선조들은 힘의 관계에 매달리기보다는 당당한 대의에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말로 된 기미독립선언문의 앞부분 한 문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조선이 독립국이며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합니다. 이를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 평등의 큰 진리를 환하게 밝히며 이를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의 자립과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반만년 역사의 권위에 의지하여 이를 선언하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아 이를 두루 밝히며 영원한 민족의 자유와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하며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뿌리박은 세계 개조의 큰 기운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하여 이를 제기하니 이는 하늘의 명백한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전 인류 공동 생존권의 정당한 발로이기에 세상의 어떠한 힘도 이를 막거나 억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3.1 정신은 단지 우리들이 일제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염원을 넘어섭니다. 인류 평등의 큰 진리, 각자의 민족이 자립하고 생존할 권리, 인류의 양심이 발로하는 세계 개조의 큰 기운, 전 인류의 공동 생존권을 주장하는 커다란 세계 변혁의 틀거리 속에서 선포한 것이 바로 3.1 이 독립선언문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을 하고 102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아직 이 선언을 이루기에는 요원합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6년이 되었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도 73년이 지났지만 하지만 대한민국은 군 통수권도 없이 출발을 했습니다. 이승만은 국군 통수권을 그대로 미군에게 양도해 버렸습니다. 해마다 수십조 원의 국방비가 들어가지만 아직 그 군인은 우리 국군이라기보다는 미군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엄격히 말하면 미군의 일부인 셈입니다. 미국은 스스로도
역사의 유례가 없는 경이로운 주권의 양도라며 한국을 칭찬합니다. 국제 여론에 못 이겨서 45년 지난 1994년에 평시 작전권을 한국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군에 있어서 평시 작전권이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평시에는 작전을 하지 않습니다. 작전 연습을 할 뿐이지. 아무 필요 없는 것이죠. 국가 경계 상태인 데프콘 3 상태가 되면 위기 조치권과 전쟁 개시권이 미군 사령관의 손으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미군의 손에 우리의 생명을 송두리째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당나라가 우리 땅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대국 당나라에 우리의 안정을 맡기자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들을 9년 만에 한반도에서 축출했습니다. 이후 명나라, 원나라, 일본 등 외세들이 우리의 땅을 넘보았습니다. 그 중에 일본이 40년간 군대를 주둔시킴으로써 가장 오랜 세월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군은 76년째 이 땅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평택, 군산 등 서해안에 미군 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땅에서는 미군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미국은 국제 여론에 밀려서 2012년 4월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이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습니다. 그 사이 박근혜 정권이 들어와서 2014년에 이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연합사의 완전 운용 능력, 그것을 검증해서 평가가 완료되면 환수한다는 조건부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에 전작권을 환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슬쩍 물러나서 임기 내에 날짜를 확정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 처음 만날 때 채 준비도 안 된 채 만난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정상회담에서 조건부 전작권 인수에 박근혜와 합의했던 그 조건을 그대로 제안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승은 협상의 칼자루를 미국에게 내준 셈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만드느라고 어마어마한 미국 무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은 전시작전권을 우리에게 내줄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전작권 전환에 세 가지 조건이라는 것이 한미연합 방위를 주도할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 확보,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한미연합 방위를 주도할 만큼 확보한다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 한국군 초기 필수 능력 구비, MD 체계를 갖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작권 환수에 부합한 한반도 영내 안보 환경 관리, 매우 추상적입니다. 이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미국이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한국군이 한미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만큼의 군사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은 미 태평양 사령부의 북한군 괴멸과 북한 정권 붕괴라는 고도의 군사 목표를 이룰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군의 전력이 적어도 주1 미군 플러스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전력 수준으로 강화돼야지 내주겠다 하는 말입니다. 애초에 달성이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나머지 조건들도 매우 주관적이고 애초 전환 의사가 없는 불가능한 조건들입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이 한국에게 전작권을 돌려주기 위한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계속 자기들이 전작권을 행사하기 위한 구실을 찾기 위한 조건입니다. 절차를 둘러싼 최근의 한미 간의 갈등이 이를 잘 말해줍니다. 에이브러함스 주한미군 사령부는 전작권 환수 검증 기준인 연합 임무 필수 과제 목록을 2019년에는 90개의 항목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난 2020년에는 무려 155개의 항목으로 늘렸습니다. 앞으로 200개가 될지 300개가 될지 저희 마음대로 얼마든지 조건을 늘려도 우리는 죽어라 하고 그 조건을 갖추려고 뭐 어마어마한 무기를 사들이지만 소용없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중앙일보의 보도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바란다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합의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늪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전작권이란 본디 조건이나 능력에 따라서 국가 간에 주고받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최후 수단이자 군사 주권과 군 통수권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어떤 조건과 능력 하에서도 결코 타국에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한 국가가 국가로 존립하기 위한 주권적, 헌법적 고유 권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연합 방위 지침을 채택해서 전작권 전환 후에는 지금 한국군 사성장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사성장군은 부사령관을 맡는다는 조건으로 한미연합사 유지에 합의해버렸습니다. 한미연합사를 폐지해야지 전작권 인수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전작권을 가져와도 한미연합사를 그대로 놔두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미군 사령관이고 우리가 부사령관으로 돼 있는데 이걸 바꿔서 한국군 사성장군이 사령관이 되고 미군 사령관이 부사령관 된다.
요것만 바꾸어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전작권 전환했다, 이렇게 생생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작권을 가져와도 소용없는 틀을 만들어 놓고 합의해 버렸다 하는 중대한 그런 주권 침해의 사안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한미연합사령부의 머리는 어디입니까?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입니다.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의 머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미국 국가통수 및 군지휘기구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을 하고,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위가 미국의 체계의 지휘를 받는데요. 군을 통수한다는 것은 한 나라의 주권과 영토, 이익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자기 군대를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독립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작전 통제권을 미국에 양도한다는 것은 한국의 주권과 영토, 이익 수호보다는 미국의 주권과 영토, 미국의 이익 수호를 위해 복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의 안보를 지켜준다는 명분 아래서 자국의 세계 전략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정치 군사적 패권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를 행사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 통일을 가로막는 데 이 힘들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한국의 시장 경제 체제와 대일 구매를 강제하는 데도 이 힘이 사용됐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을 심화시켰고 전쟁 위기를 불러오고 통일을 간섭했을 뿐만 아니라 5.16 쿠데타, 12.12 쿠데타, 5.17 광주의 쿠데타 등을 방조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압을 사전에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은 한미동맹의 포로가 되어서 베트남전, 이라크전과 같이 명분 없는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했습니다. 대북 선제 공격 작전 계획과 이를 위한 수십조 원의 고가의 무기들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1조 원을 훨씬 넘는 국민 혈세를 주한미군 주둔비로 미국에 바쳐야 합니다. 트럼프가 5조 내라고 요구하고 버티다가 이제 바이든 정권으로 넘어갔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현금으로 1조 이상의 돈을 매년 갖다 바쳐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전시작전 통제권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총방아쇠를 그들이 잡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주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의 무기 연기와 한미연합사의 유지 대가로 이제 한국은 미국의 MD 체제 가입, 한미일 삼각 MD 및 동맹 가담, 대일 군사적 종속,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및 쿼드 플러스 가담, 쿼드에 가담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로 자세하게 말씀드렸죠. 이런 것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끌려 들어가야 되는 운명입니다. 왜? 힘이 없어요, 우리가.
수많은 군인들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돈은 우리가 수십조 원을 내면서도 그 운영권은 미국에 갖다 바치는 이런 얼빠지고 한심한,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나라를 나라답게 그렇게 했습니다. 나라가 아닌 셈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실현이라는 국가적, 민족적, 헌법적 과제 구현의 길이 장기적으로 봉쇄당하고 남북 간의 극한 대결이 만성화될 수도 있는 형편이 바로 오늘의 형편입니다. 이런 모든 인계선이 바로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미국의 손아귀에 넘겨주었다는 것, 그들이 쥐고 있다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완전한 한반도 평화와 민족 자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왜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을 위해서 허리끈을 졸라매야 됩니까? 또 그런 전쟁에 왜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야 합니까? 지금 미국의 동의를 얻어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해 보려는 문재인 정부의 대미 종속주의자들, 이들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동의하에 미국의 검증을 받아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미국의 세계 전략에 우리의 군사 목표, 군사 전략, 작전 계획, 군사 능력 등을 복종시키겠다, 복무시켜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미국이 원하는 군사 능력과 전시 작전 통제 환수 검증 기준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국내외에 작전 통제권 환수를 천명하고 당당하게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환수 요건은 충족되고 절차는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한 나라의 나라다움을 차지하는 기초 1번이 안 돼 있는 채로 온 것입니다. 당연한 주권을 이제 우리가 누리겠다는 선언을 당당하게 해야 합니다. 천문학적 돈을 들여서 미국 무기를 사들일 필요도 없고 오를 수 없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당연히 누리는 권리를 이제 찾아오겠다고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지금은 비록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훗날 다가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현재 우리들의 가장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만들어갈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의 사슬은 벗어났지만 아직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습니다. 일본은 조선은 미개했고 자신들은 정당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금권을 앞세워서 세계 각국에 거짓 논문을 써대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일장기는 내려갔지만 일장기가 내려간 날 성조기가 대신 올라왔습니다. 그 성조기는 아직도 광화문 한복판을 물결치고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살기를 포기한 자발적 노예들이 득실거립니다. 정부 안에도 외교 안보 분야, 국방 분야의 대미 종속론자들이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한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한미 공조라는 말은 넘쳐도
정작 우리들의 미래인 민족 공존은 구호 속에만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미국의 눈치를 보고 미국을 거스르는 말은 말조차 꺼내지 못하니 남북 협력이니 한반도 평안이 하는 말들은 허탈하기 짝이 없는 구호에 불과합니다. 또 한편으로 다른 제국주의의 강자이길 원하는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정말 제3지대에 있는 나라들을 돕고 미국의 제국적 폭력에 당당하게 맞서고자 한다면 자국에서 일어나는 소수민족의 탄압은 물론이고 미얀마의 쿠데타 세력을 침묵으로 돕고 방조하고 있는 행위를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힘과 재력을 키워서 또 다른 제국의 역사를 탐한다면 이것은 3.1 정신이 아닙니다. 동남아 각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벌이고 있는 만행들,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행하는 차별과 비인간적 대우는 3.1 정신을 버리고 이에 반기를 드는 또 다른 제국주의 추종의 길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긴 역사의 시간에 한 점으로 남겠지만 그 점점이 아름답기를, 하늘을 향해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도록 하는 그 길이 바로 오늘의 3.1 정신을 이어가는 길일 것입니다. 같이 침묵하시겠습니다.